안녕하세요. 신의진 TV입니다. 2023년 유엔 참전 기념식에 참석차 방한한 콜롬비아 대표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기적적인 한국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계 빈곤 국가에는 농가 1억호에 사는 5억 명이 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비롯 과테말라,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남아공 등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도 최빈곤층이 5억 명에 그친 것은 몇몇 나라는 농지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공한 국가들의 맨 앞자리에는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 농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도전은 지금도 실패한 혁명가로 꼽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본, 대만, 한국 외에는 농지 개혁을 성공시킨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좌파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히 두 가지의 억지 논리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 개혁이 북한보다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비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좌파 세력들은 제대로 된 근거를 무시하고 선전선동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농지 개혁은 강제 무상몰수로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빼앗은 다음 농지를 무상으로 나눠주되 매년 현물세로 수확량의 40%를 납부토록 한 것입니다. 즉 조선시대의 소작농만도 못한 삶으로 말이 무상분배이지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놓고 무한대로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즉 김일성 1인의 대지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2차 대전 후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대결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1946년 사회주의 방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을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말은 무상분배이지만 북한 농민에겐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공산당을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한국은 1950년 3월 유상몰수 유상분배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했습니다. 북한과 달리 우리 농민은 농지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사유재산제의 기틀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서 유상몰수는 천석지기나 만석지기 지주에게 1만 5천 평 정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정부가 전부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분배는 정부가 사들인 농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며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만 내면 경작자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에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만 납부하고 온전히 내 소유로 하는 한국 이승만식 구조가 좋으냐? 아니면 매년 40%를 영구적으로 납부하는 북한 김일성식 구조가 좋으냐? 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물론 북한 김일성식은 소유권 없이 경작권만 갖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매년 양곡 약 478만 석을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농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36만 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1955년엔 287만 명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중고등학생 수는 8.4배, 대학생 수는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교육기관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자 지주들이 앞다퉈 사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는 1953년 246개로 늘어났고 사립대학교는 10개에서 49개로 늘어났습니다. 농지개혁이 의무교육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획기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농지개혁 당시 지주들은 소유하고 있는 논밭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가증권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일어난 6.25 전쟁 때문에 지주들은 1만 %가 넘는 초인플레 속에서 지가증권 가치가 떨어져서 증권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신흥기업가들이 사모았습니다. 이들 신흥기업들은 삼양, 두산, 선경, 한국화약 등인데
지가증권으로 일제가 놓고 간 자산이나 기업도 사들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농지개혁은 신흥기업가의 등장과 함께 산업 주체 세력도 교체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지개혁에 성공한 일본, 대만을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메가더가 통치하던 1946년에 전격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소작류는 수확량의 25%를 상한으로 하였는데 소작류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 즉 수확량의 1000%를 납부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만은 장개석 총통이 실시하였는데 수확량의 25%를 10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한 우리나라는 매년 수확량의 30%만 5년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서 수확량 대비 수치를 비교하면 일본은 1000%, 대만은 250%, 우리나라는 150%로서 대한민국 농민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즉 일본, 대만, 북한 할 것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세계에서 가장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소작농들 대부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땅의 소유주가 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큰 평야를 지니고 있는 호남 지역의 경우는 86%가 소작농들이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지주였으니 당연히 반대에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농지개혁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농지개혁이 완수된 시기는 6.25 전쟁이 터지기 2개월 전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작농들을 선동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내 땅을 소유한 대한민국 농민들은 내 땅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나가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만약 농지개혁이 안 됐다면 유엔군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공산당을 못 막았을 것입니다. 월남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CIA가 베트남도 한국처럼 농지개혁을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결국 공산화가 된 후에 지주들은 땅 문서를 들고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가히 신의 한 수였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탁월하고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출발이 비슷했던 한국과 필리핀의 운명이 갈린 것은 지주 세력의 견제 탓에 필리핀이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남미 순방 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획기적이고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건국의 영웅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으로 자유민주 건국, 6.25 남침 극복, 한미동맹과 함께 농지개혁이 빠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즌 TV였습니다.